자, 오늘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담화문이 공동 담화문이 나온 직후에 자,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입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계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 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그 외에는 내란, 한덕수, 한동훈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누가 두 사람한테 공동정부 같은 그런 권한을 위임했느냐. 자,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구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예,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고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비슷하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한동훈의 저 담화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법률적 선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했잖아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지금 일신상의 좀 이로 뭔가 좀 아주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갑자기 해서 내가 며칠 국정을 내가 운영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명을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 명을 문서로 하든 그 명을 공개적으로 하든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대표가 당정협의 차원에서 이거를 좀 더 레벨업을 시키겠다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책임 총리제를 우리가 법상에서 구현하고 있지만 책임 총리제 또한 총리가 책임을 지고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의 수준이지 임명권을 대신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 선언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법률적 조항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더 하나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은 저 공동정부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대통령의 앞으로 외교권이라든가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저 한동훈 대표의 말이 상당히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저거는 어떤 법에 근거하고 어떤 근거로 하느냐고 얘기하면 사실 지금 얘기하기가 좀 뚜렷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송영호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저것을 보완할 수 있는 빠른 이야기들을 해줘야 합니다. 시기는 언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저것을 할 수 있다면은 야당과 협의해서 같이 논의 테이블상에서 결론을 지어줘야지 저 국민의힘과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한다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과연 법적 효력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이 법적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내용 중에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완전히 배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좀 전에 송영훈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리돼 있을 때 아니면은 사고나 이런 부분들의 상황이 있을 때 지금 대통령의 고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완전히 그 자리에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 대행이나 권한 대행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 일을 하니 안 하니 해도 오늘도 바로 인사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헌법상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그냥 마음대로 쓴다? 이건 누가 어느 헌법상의 조건으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이고 지난 12.3 그 비상계엄이 대통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내란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헌법에도 없는 권한들을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2차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내란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성룡원 대변인. 자, 그게 2차 내란이면요. 민주당 국회의원 47명은 2016년 11월 6일에 공개적으로 내란 모의, 내란 음모를 하셨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2016년 탄핵 전국 때 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47명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문을 낭독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현수막에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라라고 큼지막하게 적어놓고 자, 지금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미 대통령은 국민적 정통성을 상실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어서 더는 통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서 즉각 천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고 있는 걸 2차 내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47명이 요청한 것이 정확히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장했던 것은 합헌이고 지금 하는 것은 위헌입니까? 최대한 질서 있게 조기 퇴진을 하면서 그 와중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잘 수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헌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위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취부 의장 짧게. 그때 그 당시와 지금의 그 확인된 범죄의 질과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이 많았고 직접 증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보수 정당이 반대해서 특검을 채택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저 그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은 12월 6일이었는데 11월 2일 날 새로운 국무총리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임명하면서 국정 운영을 자신이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지 4일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대통령이 제가 확실하게 드러난 지금인데 그때와 비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의총이 끝나고 나서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재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탄핵의 경제입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가 이런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참석한 심야 국무회의에서 1, 2, 3 비상계엄이 논의되었고 또 9회 국회 난입이 있었습니다. 내란 행위는 예비 업무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란에 자신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일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에 관련된 언론의 질문에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 부총리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다음 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제부총리의 경제관리 방안을 해외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도 금융시장 변동이 극심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들과 국회가 함께 비상계엄을 바로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은 내란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태를 막지 못했으면서 이에 대한 해명도 없이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총 직후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예산안 협조 등등에 대해서 먼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계엄령 선포에 동의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